안녕하세요. 워드 기초실무 강좌 1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의 기본 작업을 해보는 시간으로 워드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용을 선택하고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의 기본 화면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위쪽에는 현재 열려있는 문서의 이름, 제목 표시줄이라고 해서 현재 열려있는 문서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왼쪽 위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있을 때 이 부분에다가 모아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파일, 홈 탭,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탭을 누를 때마다 아래쪽에 펼쳐지는 명령 부분, 이 부분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을 문서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서창에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나 도형들도 넣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워드 문서를 이 문서창에서 작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 아래에는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워드 문서의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 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워드 문서는 1페이지,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가 1페이지고 구역은 1구역이고 위치는 어느 위치인지 몇 번째 줄인지 몇 번째 칸인지 그 현재 이 워드 문서의 단어 수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워드 문서의 확대, 축소, 단축, 화면 구성을 확대해서 볼 건지 아니면 축소해서 볼 건지 스크롤 막대라고 해서 스크롤 막대를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뒤에 있는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위로 올려주게 되면 앞에 있는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화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워드 문서를 열어놓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워드 파일 내용 중에서 1강 파일을 열었고요. 자, 메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자, 여기서 작업을 할 때는 메뉴에서 명령어를 찾은 후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리본 메뉴, 위에 있는 이러한 리본 메뉴가 숨겨질 때에는 다시 한번 탭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숨겨질 때는 더블 클릭. 자, 되도록이면 이 리본 메뉴는 펼쳐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 부분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오른쪽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이렇게 해서 추가해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제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아래쪽에 이 부분을 문서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텍스트 편집이나 또는 그림 또는 도형, 스마트 아트 이런 여러 가지 객체들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스크롤 막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왼쪽 하단에는 현재 1구역, 페이지는 전체 3개의 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다는 얘기고 네 번째 줄에 21번째 칸 위치를 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어 수는 601개. 그리고 보기 모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보기 모드 확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다시 축소해서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몇 퍼센트를 확대하고 축소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기 모드는 인쇄 모양 보기 모드이기 때문에 자, 인쇄를 했을 때 왼쪽과 위쪽에 여백 이런 것들이 같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화면 읽기는 전체 화면에 딱 맞게 읽기 편한 모드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넘겨서 보실 수도 있고요. 닫기 눌러주시게 되면 최근 본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웹 모양 보기는 웹페이지로 이 워드 문서를 저장을 하게 될 때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는지 이렇게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개요 보기는 현재 문서의 구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제목, 수준 1번의 제목이고요. 이 부분은 본문이고 이렇게 수준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수준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초안보기는 이 문서의 상태를 가장 단순화시켜서 보여주는 모드로 초안보기로 봤을 때 페이지 나뉘어지는 선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페이지가 갈린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 형태도 가장 단순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근데 주로 이 워드 문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인쇄 모양 보기에서 가장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워드 문서에 이번에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동하고 복사하는 작업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를 선택할 때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안쪽에서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 또 추가로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다른 위치의 내용을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알파벳 A를 눌러주면 전체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텍스트를 이동할 때는 잘라내기에서 컨트롤 X가 잘라내기 하는 단축키고요. 컨트롤 V가 붙여넣기 하는 단축키입니다. 잘라내서 붙여넣기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잘라내기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또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텍스트 내용을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여넣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있고요. 블록 설정한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해도 복사가 되어집니다. 또 포인터의 위치를 바꿔주실 수 있는데요. 홈키를 눌러주게 되면 현재 줄에서 제일 앞쪽에 커서가 오게 되고 엔드키를 눌러주면 제일 뒤쪽에 컨트롤 키 누르고 홈은 이 워드 문서의 맨 앞쪽으로 커서가 이동이 되어집니다. 또 컨트롤 키 누르고 엔드를 눌러주면 맨 뒤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이전 페이지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워드 문서 다시 열어놓고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선택부터 해볼 건데요. 드래그. 자,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일단 표시가 되어지는데 이걸 블록 설정이라고 합니다.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안쪽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공백을 기준으로 하나의 단어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 안쪽을 빠르게 따다닥 눌러주게 되면 단락이라는 게 선택이 되어지는데 단락은 여기 보면 꺾인 모양. 자, 이런 모양이 있죠? 이걸 단락 구분 기호라고 합니다. 단락 구분 기호, 단락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왼쪽 빈 공간에서 클릭하면 줄을, 더블 클릭하면 단락을 3번을 클릭하게 되면 문서 전체의 내용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만큼을 선택해 놓고 다른 부분을 추가로 선택하고 싶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내용을 선택했고요. 간단하게 홈 탭에서 글자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단락과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부분. 자, 이 색상을 또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 전체를 선택할 때는 왼쪽에서 빠르게 따다닥 이렇게 클릭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 키 누르고 A를 눌러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내용을 이동하실 때에는 내용을 선택한 다음에 안쪽 블록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꼭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동할 때에는 잘라내기에서 이 위치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붙여넣기 한 후에는 원본, 아예 아까 그 원본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갈 건지 아니면 텍스트만 붙여넣기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번에는 복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복사는 컨트롤 C 단축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블록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안쪽을 꾹 누르고 드래그 이동을 할 때에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어집니다. 또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내용.
그 다음에 포인터의 위치, 이렇게 커서의 위치를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커서의 위치, 이 위치에서 엔드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커서의 맨 뒤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홈키는 제일 앞에 부분에 해당 줄의 앞에 부분으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엔드를 눌러주게 되면 문서의 맨 끝으로 포인터의 위치가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홈키, 맨 앞,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은 다음 페이지,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은 이전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동하고 복사하는 작업,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 형태가 있고요.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텍스트를 또 삭제를 할 때도 만약에 이 위치에다 커서를 두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위치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텍스트가 삭제가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백스페이스, 이런 모양이 있죠? 엔터키 바로 위에 백스페이스를 눌러주게 되면 왼쪽에 있는 텍스트가 지워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커서를 두고 딜리트 키 눌러주면 뒤에 있는 텍스트가 이렇게 지워지고, 그리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앞에 있는 텍스트가 이렇게 삭제되게 됩니다. 물론 블록을 설정한 다음에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같은 기능이 되겠죠. 삭제가 선택하고 있는 텍스트의 내용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워드 문서의 화면 구성, 워드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텍스트 편집하는 방법 간단히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워드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드 기초 실무 강좌 1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워드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 또 용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워드 문서를 만들 때에는 파일 메뉴에 내용이 있는데요.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자, 워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워드 문서를 새롭게 만든 후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이 빠른 실행 도구모음에도 저장 아이콘이 있고요. 또는 파일 메뉴에도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장을 처음으로 워드 문서를 새롭게 만든 후에 처음으로 눌러주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게 뜨게 되고, 파일의 위치나 또 파일의 이름을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워드 문서를 저장한 후에 다른 이름으로 또는 다른 형식으로 내용을 저장하고 싶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지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용지를 설정할 때에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 부분에서 여기에서 텍스트의 전체적인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고요. 또 여백, 용지의 여백과 용지의 방향, 크기, 단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더 자세한 설정은 페이지 설정의 오른쪽 아래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설정이라는 창이 뜨게 되고요. 이 페이지 설정 창에서 여백, 용지 방향, 레이아웃, 용지 여러 가지 설정들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워드 문서를 새롭게 만들고 용지 설정하고 저장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 2010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워드 문서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새롭게 워드 문서를 만든 후에 페이지 레이아웃 부분에 보면 간단하게 여백을 좁게 이렇게 여백과 용지의 방향, 그리고 용지의 크기를 다른 용지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 설정의 오른쪽 아래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여백을 정확히 치수를 입력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용지 탭에서는 용지의 크기는 주로 A4 용지로 두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레이아웃 탭에서 구역에 관련된 거, 머리글에 바닥글에 관련된 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구역과 머리글, 바닥글 부분 이런 내용을 볼 때, 작업을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백이나 용지 설정, 방향 등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워드 문서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자 할 때는 저장 눌러주게 되면 지금 새롭게 워드 문서를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것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어느 위치에 파일을 저장할 건지 위치를 설정한 후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예제 파일 폴더에 2강 완성이라고 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수정될 때 저장 눌러주게 되면 2강 완성이라는 워드 문서로 바로 덮어쓰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장은 덮어쓰기.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파일의 이름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또 파일의 형식 등도 변경을 해서 저장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파일 형식을 97-2003 이전 버전의 워드 문서로 이전 버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전 버전에서도 열 수 있는 워드 문서 형태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워드 문서 더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워드 문서를 새롭게 만들 때 새로 만들기 방식이 그냥 기본 워드 문서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만 여기 예제 서식 파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office.com 서식 파일이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식 파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내용 중에서 계약서라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제공되는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계약서 내용들이 있고요.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새롭게 워드 문서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또 파일에 새로 만들기 내용 중에서 예제 서식 파일에도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팩스를 보낼 수 있는 내용이라던가 또 편지를 보낼 수 있는 편지의 내용 이렇게 여러 가지 제공되는 문서들을 토대로 새롭게 워드 문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새로 만들기 내용 중에서 오피스컴 이 위치에 나와 있는 달력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있지만 직접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문서를 다운받아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직접 홈페이지를 한번 띄워볼까요? 자, 이렇게 office.com으로 microsoft.com으로 들어가서 서식 파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파일 워드 부분에서 내용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계약서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계약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무엇인지 프로그램 클릭해서 계약서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서식 파일을 토대로 여러 가지 워드 문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워드 문서를 새롭게 만든 후에 앞으로 내가 어떠한 글꼴을 자주 사용을 할 거다. 그럼 글꼴을 이 부분에서 지정을 하신 후에 글꼴 창을 띄워주게 되면 여기에 기본 값으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글꼴을 설정한 후에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 앞으로 이러한 글꼴을 자주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자, 이렇게 지정하고 기본 글꼴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워드 문서를 새로 만들고 저장하고 페이지 설정하고 페이지 설정 그리고 기본 값으로 글꼴 설정하는 부분까지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워드 문서를 만든 후에 용지 여백을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머리글 바닥글 제본을 0으로 이렇게 용지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서식을 설정하겠습니다. 기본 글꼴의 설정을 이렇게 또 해줄 거고 파일을 바로 저장을 할 건데요. 예제 파일 폴더에 2강 완성 다시 1번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작업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워드를 이렇게 실행시키게 되면 새롭게 워드 문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페이지 레이아웃 부분에서 페이지 설정, 여백부터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을 1.1로, 그리고 위쪽, 아래쪽 머리글 바닥글을 1로 한다고 했죠. 위쪽, 아래쪽,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1.1, 1.1, 그리고 제본용 여백은 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머리글 머리글은 페이지 위쪽에 나오는 게 머리글이고요. 페이지 위쪽 부분에 나오는 부분, 그리고 페이지 바닥글이 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부분이 페이지 바닥글입니다. 레이아웃 탭에 보게 되면 머리글과 바닥글을 설정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도 머리글 바닥글 1로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확인. 용지 설정이 다 끝났고 기본 글꼴도 설정을 해줄 건데 홈 탭의 글꼴 창, 여기서 기본적으로 글꼴은 바탕의 10포인트 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글꼴의 바탕 서체, 자, 쭉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바탕 글꼴의 10포인트의 10포인트 크기의 글자 색상은 검정으로, 이렇게, 그리고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서에만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서식 파일, 노멀 서식 파일에 모두 적용을 할 건지, 그러니까 새롭게 워드 문서를 만들 때 지금 방금 설정한 이 글꼴이 나오도록 할 건지, 자, 저는 이 문서에만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다 작성했다면 바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건데 예제 파일 폴더 안에 2강 완성 다시 1번으로 이렇게 해서 워드 문서 형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볼 건데요. 비슷한 내용 설정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워드 문서를 만든 후에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1.3으로 하고 위쪽 아래쪽 머리글 바닥글을 1.1로, 그리고 기본 글꼴 설정하고 2강 완성 2번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워드 문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먼저 페이지 설정부터, 자,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 위쪽과 아래쪽 부분은 1.1로 1.1, 아래쪽 1.1,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1.3, 1.3, 제본용 여백은 0으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 탭의 머리글과 바닥글 부분도 1.1로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기본 글꼴 설정할 건데 기본 글꼴을 홈 탭의 글꼴 창, 여기서 궁서에 한글 글꼴을 궁서로 지정을 할 거고, 자, 그리고 11포인트의 색상은 검정으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이 문서에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해줄 건데 이 예제 파일 폴더 안에다가 2강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 완성 다시 2번으로 이렇게 해서 저장.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워드 문서를 만들고 용지 설정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실전 연습에서는 문제를 통해선 작업하지 않았지만 워드 문서를 만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워드 문서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드 기초 실무 강좌 1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 문서의 글자들의 꾸미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선택한 후에 홈 탭의 글꼴 그룹에 여러 가지 꾸밈 내용들이 있고요. 또 미니 도구 모음에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글꼴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설정하고자 하는 글자들을 선택한 다음에 글꼴 부분, 어떠한 글꼴을 적용해 줄 건지, 또 글자의 크기,
글자의 크기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굵게 기울인 꼴 밑줄입니다. 밑줄 그어줄 건지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 취소가 되어지는 거고요. 취소선 아래첨자 위첨자 아래첨자는 글자의 아래쪽에 작게 표현을 해준다는 얘기고 위첨자는 글자의 위쪽에 작게 표시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서식 지우기라고 해서 설정되어 있는 글꼴의 서식을 제거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여러 가지 효과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텍스트 강조색이라고 해서 형광펜을 그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글자의 색상들, 대소문자 변경하는 아이콘, 글자 크기. 글자 크기를 이 부분에서 지정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윗줄 달기라고 해서 텍스트 내용이 있을 때 위쪽에 작게 어떠한 내용들을 달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미니 도구 모음 여러 가지 내용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미니 도구 모음은 텍스트를 선택한 후에 블록 설정되어 있는 부분 위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러한 미니 도구 모음이 일시적으로 뜨게 됩니다. 또 글꼴에 관련된 자세한 서식을 글꼴창 오른쪽 아래 이 부분을 클릭해서 글꼴창을 띄워놓고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홈탭에 보면 서식 복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서식 복사는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는 텍스트의 서식, 디자인을 복사해서 다른 부분에 똑같이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워드 문서를 띄워놓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삼강 워드 파일을 열었고요. 여기에서 텍스트 바꿔줄 텍스트의 내용 이렇게 블록으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분의 텍스트를 또 바꿔줄 때, 추가로 바꿔줄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추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쪽에 글꼴, 이 부분에서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미니 도구 모음이 같이 뜨게 되죠. 여기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글꼴을 궁서로 이렇게 바꿔줄 거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크기를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굵게 기울인 꼴, 밑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글자의 강조색을 이렇게 쳐주실 수도 있고 글자의 색상 등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글자 색상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영문이 있을 때 자, 이런 식의 영문이 있을 때 이러한 영문을 대문자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대문자 또 이 내용을 다시 소문자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글자들은 위첨자로 위쪽에 이렇게 작게 표시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아래첨자, 취소선을 그어주실 수도 있고요. 다시 한 번씩 이런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취소가 되게 됩니다. 방금 설정한 이렇게 밑줄을 다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용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서식 지우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서식을 지워주면서 이 워드 문서의 기본 글꼴을 따라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서식 지우기. 서식 지우기를 해도 강조된 이 내용은 없어지지가 않죠. 강조색을 다시 여기서 색 없음으로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더 다양한 설정이 글꼴 창을 띄웠을 때 이 부분에 있는데요. 여기에 한글을 때 글꼴을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 기울인 꼴, 굵게, 밑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글자 크기, 글자의 색상, 그 밑줄을 어떤 형태로 넣을 건지 밑줄 색상도 이렇게 따로 지정하실 수 있고 강조점도 찍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취소선, 이중 취소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 탭에는 문자의 간격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 간격을 넓게 해서 값을 더 이렇게 주게 되면 문자 간격이 더 넓게 지정이 되는 거고 장평이라는 건
이 글자의 너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평을 이렇게 크게 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글자의 너비가 넓게 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글꼴창. 자, 고급 탭에서 장평을 다시 100으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글꼴 서식들을 변경해 보았는데요. 글꼴 서식 변경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 실전 연습 예제를 보면서 또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에는 방금 전에 이렇게 열었던 상강 워드 문서, 지금 제가 변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열어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하지 않을 거고요. 다시 이 상강 워드 문서를 파일의 열기로 이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열었던 문서라면 최근에 사용한 항목 부분에 내용이 있겠죠. 자, 이렇게 열어두시고 자, 여기 지문 내용을 보면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의 첫 단락이라는 건 단락 구분 기호, 이게 단락 구분 기호였고요. 단락을 선택할 때는 단어 안쪽에서 빠르게 3번 따다다 클릭하시거나 왼쪽 이 페이지 여백의 왼쪽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글꼴을 이렇게 변경을 해줄 거고 글자 색상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첫 단락이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과학사라는 이 제목 부분에 글꼴을 HY 강비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했고 글자 크기는 36포인트에 36에 글자 색상은 여기에 여러 가지 색상의 이름이 마우스를 위에 올리면 이렇게 뜨게 되죠. 빨강 강조 2번에 50%더 어둡게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사 연구 이 제목 단락의 글꼴 크기 여기 있네요. 자, 이 부분은 글꼴 크기를 16으로 16포인트에 굵게 지정을 할 거고요. 굵게. 그리고 문자 간격 글꼴 창을 띄워줘야지 있습니다. 고급 탭에서 문자 간격을 넓게 2포인트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글자 색상은 글꼴 탭에서 글자 색상을 빨강 강조 2번에 50%더 어둡게 색상으로 자, 이렇게 해서 글자 디자인을 바꿨고요. 이번에는 여기 과학사 연구 제목 단락 서식을 복사해서 이 부분에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꼴을 바꿔줄 때에 이 부분을 바꿔주고 난 후에 여기에 똑같이 적용하고자 할 때 자, 방금 설정한 작업을 똑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적용되어 있는 서식을 복사해서 서식 복사 아이콘 복사해서 이 부분에 적용 클릭해서 이렇게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복사는 이 내용을 복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설정되어 있는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설정되어 있는 서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자 할 부분에 드래그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서식 복사를 여러 번 사용할 거라면 내용을 선택하고 서식 복사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계속해서 붙여넣기 하실 수가 있고요. ESC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방금 한 작업 다시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되돌리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늘날로 시작하는 단락의 이 부분에 기울인 꼴 밑줄 텍스트 강조 색상을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를 잘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오늘날로 시작하는 단락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는 자, 우주관과 세계관 여기 있네요. 자, 이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밑줄에 기울인 꼴의 밑줄 그리고 강조 색상을 노랑으로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방금 작업한 내용 저는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덮어쓰기 형태로 저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저는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3강 완성이라고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한 후에 이 정답 파일과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텍스트를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커서가 있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눌러주게 되면 단어당 내용이 선택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냥 Shift 키를 누르고 한 글자씩 이렇게 추가 선택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움직여서 이렇게 선택해 보는 작업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글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드 기초실무 강좌 1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락을 선택해 놓고 단락의 서식을 변경하는 작업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락이라는 건 엔터를 누르기까지의 모든 줄을 얘기하는데요. 단락을 구분할 때는 엔터를 쳐서 단락을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단락 구분 기호라고 하고 하나의 단락을 선택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여백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서 단락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락 안에서 줄을 바꿔주고자 할 때는 엔터를 누르면 단락이 구분된다고 했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하나의 단락 안에서 줄만 바꿔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단락의 서식을 변경할 때는 홈 탭의 단락 그룹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단락 그룹에 있는 이 아이콘을 보게 되면 먼저 왼쪽 맞춤, 단락의 내용을 왼쪽으로 정렬해주는 아이콘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양쪽 맞춤, 균등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쪽 맞춤은 왼쪽과 오른쪽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짧은 줄은 그냥 짧게 분할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균등 분할은 짧은 줄도 같은 간격으로 왼쪽과 오른쪽 맞춰져서 분할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 있다가 비교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줄 간격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앞쪽에 글머리 기호를 붙여주는 거, 글머리 기호, 번호를 붙여주실 수 있고요. 다단계 목록이라고 해서 단계가 설정되어 있을 때 단계별 글머리 기호를 달리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 들여쓰기, 내어쓰기 하는 작업. 자, 이렇게 단락 서식 변경하는 작업들이 있고 단락도 오른쪽 아래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단락 서식 대화 상자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줄 간격도 맞춰주실 수 있지만 단락의 위쪽과 아래쪽, 단락의 앞쪽과 뒤쪽 간격도 지정하실 수 있고 단락 왼쪽으로부터 얼마만큼 들여쓰기를 할 건지 또 단락의 첫 번째 줄만 들여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맞춤 설정하는 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맞춤, 균등 분할 이런 내용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락 서식 변경하는 작업 직접 워드 문서를 열어놓고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락이라는 건 이렇게 꺾인 모양 기준, 이게 하나의 단락이라고 했고요. 왼쪽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락이 선택되어집니다. 단락, 이것도 하나의 단락. 자, 단락을 적어줄 때는 엔터키를 눌러서 단락을 구별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위치에서 엔터를 쳐주게 되면 단락 구분 기호가 생겨지게 되면서 이게 하나의 단락, 또 이게 하나의 단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줄만 바꿔주고 단락은 그대로 유지를 할 거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쳐서 자, 이렇게 아래쪽 화살표가 그려지게 되죠. 이거는 사용자 지정 줄바꿈이라는 기호로 줄만 바뀌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단락이 되어지겠죠. 자, 이번에는 단락에 맞춤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만큼 저는 선택을 했고 이 내용들을 왼쪽 맞춤, 그 왼쪽에 맞게 오른쪽은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오른쪽, 왼쪽 부분은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라인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쪽 맞춤은 왼쪽과 오른쪽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짧은 줄은 짧게 표현이 되어지고요. 균등 분할은 짧은 줄도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이 되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줄 간격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줄 간격 이렇게 이 내용은 줄 사이사이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줄 간격. 줄 간격을 다시 1.0으로 이렇게 둘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단락마다 글머리 기호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실 수가 있고 번호를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자, 이 부분에서 단락 엔터 쳐서 이렇게 단락들을 약간씩 구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을 저는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단락들 앞쪽에 글머리 기호를 번호로 이렇게 붙여주실 수가 있고 이 두 개의 단락은 안쪽으로 들여쓰기 한 단계를 아래로 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들여쓰기를 했더니 앞쪽에 번호가 다른 형태로 따라 붙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단계 더 들여쓰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번호가 또 다른 형태로 들어왔고요. 이 부분에 단계별 다른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단락창을 띄우면 또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되돌리기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자, 이게 하나의 단락이었죠? 자, 이게 하나의 단락인데요. 이 부분에 단락창, 줄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간격을 1.5로 해주면 여기 줄 사이상의 간격이 1.5로 변경이 되는 거고 단락창에서 단락의 앞쪽과 뒤쪽 간격이 있죠. 앞쪽 간격을 늘려주게 되면 그 뒤쪽 간격을 늘려주게 되면 자, 단락의 앞쪽 간격은 단락의 앞쪽 이 부분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단락의 뒤쪽 간격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뒤쪽 간격, 앞쪽 간격. 앞뒤 간격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들여쓰기를 할 때 왼쪽을 몇 글자 들여쓰기를 할 건지 왼쪽에 몇 글자 들여쓰기 이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고 이 부분 자 이러한 단락이 있다면 단락의 첫 글자만 첫 줄만 들여쓰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줄만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단락 서식 변경하는 방법 간단히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예제를 통해서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강 파일을 닫을 때 저장은 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저장 안 함. 다시 최근에 사용한 파일 중에 사강 파일 다시 열어놓고 이 실전 연습, 이 예제에 맞춰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의 역사는?로 시작하는 단락, 텍스트 서식을 모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에 서식을 지워주는 건 자, 홈탭에 내용이 또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단락 선택을 한 다음에 서식 지우기가 글꼴 그룹에 이렇게 있습니다. 디자인을 없앴고요. 과학사 제목 단락, 이 단락은 균등 분할 맞춤에 단락의 왼쪽과 오른쪽 들여쓰기까지. 과학사 이 제목 단락을 선택한 후에 단락 창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고 자, 맞춤을 균등 분할로 하라고 했습니다. 균등 분할에 왼쪽과 오른쪽 들여쓰기를 6글자씩. 그러면 자, 왼쪽 6글자, 오른쪽 6글자 들어온 상태에서 나머지 텍스트가 균등 분할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과학사 연구 제목 단락 이 부분하고 과학사 활동 컨트롤 키 누르고 떨어져 있는 단락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른쪽 맞춤에 오른쪽 들여쓰기 2글자 단락창에 오른쪽 들여쓰기 2글자에 오른쪽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사 연구 제목 단락 아래, 자, 이 제목 단락 아랫부분에 모든 단락, 자, 이 단락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첫 줄 들여쓰기 두 글자, 단락창 첫 줄 들여쓰기. 단락이 지금 두 개죠? 자, 두 개 부분의 첫 번째 줄, 또 여기 있는 첫 번째 줄. 이 내용을 한 글자만큼 들여쓰기를 할 거고, 단락의 뒤쪽 간격도 설정하겠습니다. 뒤쪽 간격을 10포인트로. 자, 이때 12포인트가 1줄이고요. 단위가 다를 때는 이렇게 직접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포인트 PT. 줄 간격을 1.5줄로, 줄 간격 1.3줄로, 1.3줄로 해주려면 고정해 놓고 1.3줄. 단위를 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각 단락에 첫 번째 줄만 한 글자만큼 들여쓰기가 되었고요. 단락의 뒤쪽 간격 10포인트 이렇게 들어간 거고, 줄 간격이 1.3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자, 과학사 연구 제목 단락 아래 서식을 복사해서 과학사 활동 아래 모든 단락에 붙여넣기. 여기 있는 단락의 서식을 서식 복사한 다음에 과학사 활동 아래에 있는 단락 부분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와 같은 서식이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락 서식에 관련된 작업들, 예제 내용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머리 기호와 번호에 관련된 자세한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드 기초실무 강좌 1부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머리 기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머리 기호와 번호를 설정할 때는 홈탭의 단락 그룹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글머리 기호와 번호, 그리고 화살표 누르면 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단계별 글머리 기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으로 단계를 설정할 때는 들여쓰기로 한 단계 아랫 단계로 내려줄 수 있고, 또 내어쓰기로 한 단계 윗 단계로 내어줄 수 있습니다. 들여쓰기의 단축키로는 탭키, Q, 알파벳 Q 바로 왼쪽에 있는 탭키를 눌러주셔도 되고, 내어쓰기의 단축키는 Shift 탭입니다. 자,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해서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글머리 기호와 번호를 매겨주는 자세한 설정들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5강 파일을 열었는데요. 여기 내용에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의 단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락들을 선택한 후에 글머리 기호를 여기 나와 있는 것들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지만, 화살표 누르고 글머리 기호 정의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기호를 다른 기호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호로 다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또는 글머리 기호 이렇게 정의로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가져와서 글머리 기호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이렇게 누르고 가지고 있는 그림을 글머리 기호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확인. 이렇게 작게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또 번호를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매겨주실 수 있고요. 화살표 새 번호 서식 정의 이렇게 들어가서 번호를 여기다가 적어주고, 또는 뒤쪽에 괄호 말고 다른 걸로 이렇게 닫아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번호를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새 번호 서식 정의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새 번호 매기기 값 설정이라는 게 또 있는데, 시작 번호를 다른 번호로 이렇게 다부터 시작하도록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저는 한 단계 아랫 단계로 들여쓰기는 탭키 눌러도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지고요. 내어쓰기 단축키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들여쓰기 한 단계 설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다른 형태로 매겨줄 거고, 여기 설정된 이런 단락 부분에 설정된 수준별 글머리 기호를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글머리 기호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록하실 때는 여기 화살표를 누르고 새 다단계 목록 정의 또는 목록 스타일 정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수준은 어떤 기호로 해줄 건지, 또 두 번째 수준 선택한 후에 글머리 기호를 어떻게 해줄 건지 선택해서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다른 부분, 다른 단락들을 선택하고 바로 방금 등록한 스타일을 적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 들여쓰기 했을 때 탭키 눌러서 들여쓰기를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번호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 다시 단락을 저는 이렇게 이만큼의 단락을 선택했고요. 아까는 새 목록 스타일로 들어갔지만 다단계 목록으로 들어가서 1수준 어떤 기호를 사용할 건지 그 뒤에 이렇게 괄호를 이러한 괄호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수준 번호를 이렇게 설정하고 그리고 맞춤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를 왼쪽 맞춤, 맞춤 위치는 몇 cm 떨어진 위치에 나타내 줄 건지 더 늘려주게 되면 번호가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세부적인 설정은 여기서 더 자세히 설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 바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 이 부분 엔터 쳐서 이 단락, 두 번째 단락을 또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자, 다시 이 부분을 Shift 탭키 내어쓰기 해주게 되면 이런 식의 번호로 또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글머리 기호 설정하고 번호 설정하고 목록별로 다른 글머리 기호 설정해보고 등록을 해보고 직접 등록하는 작업 또 들여쓰기, 내어쓰기 하는 작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제, 실전 연습 예제를 통해서 내용을 또 보도록 할 건데요. 이 5강 파일은 닫고 5강 파일은 닫을 때 저장 안 하고 다시 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 파일 다시 열었고 예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노인 사회 참여 지원 이 텍스트 아래에 노란 강조 표시된 두 개의 단락, 두 개의 단락의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아 주시는데요. 정확한 위치 1페이지에 있는 이 노란색 두 개의 단락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글머리 기호를 설정해 볼 건데 이러한 기호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새 글머리 기호 정의 이렇게 들어가서 설정하실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페이지에 밝은 녹색 강조 표시된 이 부분 단락들을 선택해 놓고요. 이 부분에는 다단계 목록 정의되어 있는 스타일로 이러한 형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큰 수준이기 때문에 번호가 1, 2, 3 이런 번호가 따라 붙었고요. 여기에 1페이지 밝은 녹색 강조되어 있는 단락 중에 2번부터 4번까지 단락 이 부분은 한 단계 들여쓰기 자, 탭키를 눌러주셔도 되고 여기 있는 이 들여쓰기 아이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두 번째 글머리 기호 가나다로 내용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이번에는 노인 일자리 지원과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단락인 노인 일자리 유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노인 일자리 지원과 컨트롤 키 누르고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 같이 선택을 했고요. 여기는 자, 그림을 글머리 기호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폴더 내에 보게 되면 동글이라는 글머리 기호 이 그림 파일이 있는데요. 이걸 가져다가 글머리 기호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선택한 부분에 글머리 기호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글머리 기호
새 글머리 기호 정의. 그림 누르고 그림을 가져오기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오기 누른 후에 가져오기로 예제 파일 폴더 내에서 동글이라는 그림 파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제 파일 폴더 내에서 동글 그림을 추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선택한 걸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다 한 후에 저는 5강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글머리 기호를 설정하고 단락 수준 설정하는 작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드 기초실무 강좌 1부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 문서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자주 사용하는 글꼴 스타일이나 또는 단락 스타일들이 있을 때 스타일들로 등록을 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해당 서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들을 스타일로 등록을 해놓고 원하는 단락이나 원하는 단어 부분에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각종 글꼴 서식 및 단락 서식이 모두 포함된 서식의 집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스타일을 만들 때는 홈 탭에 보게 되면 스타일 그룹에 빠른 스타일에 스타일 창을 먼저 이렇게 띄워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새 스타일, 이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되고 이름, 스타일 형식, 스타일 기준, 서식들을 설정해서 스타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의 이름은 내가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스타일의 형식은 단락에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문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적용하기 위한 스타일을 만들 건지 형식을 선택해주고 스타일 기준은 현재 그 포인터의 위치를 기준으로 새로운 스타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찍고 있는 위치의 디자인에서 약간씩 변형된 스타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서식을 변형할 때는 여기 서식 부분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만듦과 동시에 지금 커서 위치에 해당 부분에 스타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6강 파일을 열었고요. 지금 포인터의 위치, 소부위와 용도라는 부분에 포인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서를 두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탭에 보게 되면 스타일 창을 띄웠을 때 이런 게 뜨는데 여기에서 새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면 스타일의 이름과 형식, 기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름을 소부위, 제목 이렇게 적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형식은 단락 스타일로 해주게 되면 단락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락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경고디게 크기는 약간 크게 22포인트 정도로 해줄 거고요. 굵게 그리고 글자의 색상은 이러한 색상으로 가운데 맞춤 더 자세한 설정들은 서식의 글꼴 그리고 단락으로 들어가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락으로 들어가서 여기 들여쓰기를 6글자만큼 들여쓰기를 할 거고요. 그 맞춤을 균등 분할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게 되면 지금 커서 위치에 바로 해당 단락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이 스타일을 적용해 주고자 할 때는 선택한 후에 클릭해서 이렇게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제목 1번, 제목 2번 이런 디자인들이 있는데요. 기본 제공되는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바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스타일을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 스타일을 수정할 때는 여기서 화살표 눌러주고 수정
이렇게 들어가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해주게 되면 이 제목 1번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모든 단락 부분의 디자인이 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글꼴 색상을 저는 이렇게 둘 거고요. 그리고 서식의 단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맞춤을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 1번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디자인이 같이 변경되게 될 겁니다. 확인. 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은 자주 사용하는 이러한 디자인을 스타일로 등록을 해놓고 이 스타일 자체를 변경하게 되면 여기 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의 디자인도 같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서식들을 관리할 때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타일로 등록을 해두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의 디자인을 바꿀 때 제목 1번의 내용들을 다 선택을 해놓고 일일이 디자인을 바꿔주거나 해당 부분의 서식 복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스타일로 등록을 해놓으면 여기에서 이 스타일 자체만 수정하면 모든 부분의 디자인이 바뀌어져서 훨씬 편리하게 수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보았고 한 가지 더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구이 부분에 새로운 스타일을 또 만들어 줄 건데요. 새 스타일의 이름을 문자 강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을 저는 문자 스타일, 문자에 적용할 수 있는, 문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 줄 거고요. 굵게 기울인 꼴 밑줄에 서식의 글꼴로 들어가서 더 자세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강조점도 이렇게 찍어줄 거고 글자 색상에 밑줄 색상까지 이렇게 확인 눌러서 적용하실 수 있고 다른 부분에도 내가 원하는 위치 다른 부분에다가도 이런 스타일을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를 해두었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디자인을 또 수정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 문자 강조 부분으로 다시 수정 들어가서 색상을 이렇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 디자인 서식이 같이 변경이 되었죠. 자, 이렇게 스타일에 관련된 내용 간단히 연습을 해보았고 이번에는 여기에 실전 연습 예제 내용을 보면서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작업을 해줄 건데요. 6강 지금 연습했던 이 파일은 닫을 때 저장하지 않고 최근 열었던 파일을 다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 파일을 이렇게 다시 열어놓고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음과 같은 서식을 갖는 제목 강조라는 이름의 새 단락 스타일. 이 스타일을 만들어주게 되면 지금 현재 커서 위치에 이 스타일이 바로 적용되게 되겠죠. 이러한 디자인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1페이지의 이런 부분에는 제목 1번 스타일을 그리고 이 부분에는 제목 2번 스타일을 각각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새로운 스타일 창을 띄워주시고요. 새 스타일 여기에서 스타일의 이름을 제목 강조라고 적어줄 거고 단락에 적용할 수 있는 단락 스타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굵게 크기는 26포인트로 그리고 왼쪽 맞춤에 단락의 앞뒤 간격은 서식의 단락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여기에 앞쪽 간격을 10포인트, 10pt 그리고 뒤쪽 간격도 10포인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도 설정해 줄 건데 테두리는 서식의 테두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테두리를 색깔을 밤색 강조 5번의 아래쪽 테두리로 적용해 주겠습니다. 아래쪽 한번 클릭하면 적용이 되어집니다. 색상을 선택하고 여기서 적용.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서 확인.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게 되면 지금 커서 위치에 해당 디자인이 바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목심 이 부분하고 등심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비 줄이와 갈비 이 부분에는 제목 1번 스타일
제공되는 것 중에 제목 1번 스타일 이렇게 적용을 해줬고요. 제목 1번 스타일 적용할 때는 빠른 스타일에 이렇게 보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특징과 용도에는 제목 2번 스타일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과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부분, 여기는 제목 2번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근육이라는 텍스트, 여기 텍스트가 있죠? 이 텍스트를 기준으로 새로운 문자 스타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타일 창에 새 스타일, 이렇게 블록 잡아놓고 새 스타일을 만들어주게 되면 해당 디자인을 토대로 새롭게 스타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단락에 적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문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근육 텍스트를 기준으로 새로운 문자 스타일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 스타일의 이름은 강조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었죠. 강조라는 이름의 디자인이 등록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노란 강조 부분에 강조 스타일을 적용해 줄 거고요. 조금 강조 스타일은 삭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노란색 부분 블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자, 이렇게 다 잡았고요. 이 부분에는 방금 만든 강조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조금 강조 스타일, 이게 지금 조금 강조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스타일은 화살표 누르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강조 삭제. 그러면 이 부분의 디자인이 원래 기본 글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조금 강조를 삭제. 조금 강조 스타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게 되면 해당 부분의 디자인은 기본 글꼴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목 1번 스타일을 이번에는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렇게 들어가서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글꼴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휴먼 예체 굵게, 크기, 그 글자 색상, 그리고 이런 색으로 1포인트 두께의 단일선 테두리도 적용할 거고, 이런 색상으로 안쪽에다가 음영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들어간 후에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글꼴을 휴먼 예체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굵게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16포인트로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16포인트에 글자 색상은 밤색 강조 5번에 25%더 어둡게 이렇게 적용을 했고, 또 서식에 테두리로 들어가게 되면 테두리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1포인트 두께의 단일선 테두리. 자,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한번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상자 한번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단일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고, 또 음영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색상을 채워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80%더 밝게 색상으로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제목 1번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의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에 관련된 연습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스타일에 관련된 부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다면 실전 연습 문제 반드시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드 기초실무 강좌 1부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연습 시간으로 텍스트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워드 문서를 만들어 볼 건데 제목도 이렇게 입력을 해서 강조를 해줄 거고요. 이 첫 번째 단락의 앞쪽에는 글자를 크게 써서 강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한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한자 들어가 있고 강조해 주고자 할 텍스트 부분 강조를 해주고 이런 강조된 부분의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워드 문서를 새롭게 만든 후에 작업을 해줄 거고요. 바깥쪽에 여백들도 적절히 조절해서 내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렇게 새롭게 워드 문서를 만들었고 이 내용을 바로 저장부터 해놓고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건데 파일 이름은 예제 파일 폴더 내에 7강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줄 거고요. 자, 예제 파일에 7강 완성. 7강 내용 시작을 할 때는 따로 예제 파일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저장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을 입력해 줄 건데 텍스트 내용은 7강 텍스트라는 메모장 내용이 있을 겁니다. 텍스트 파일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전체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자, 원래는 타이핑 직접 다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백도 적절히 설정해 주시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의 여백. 여백을 저는 좁게 설정해 놓고 용지 방향은 세로 방향에 크기는 A4 용지로 놓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체적인 글꼴을 약간 수정해 줄 건데요. 홈탭에 맑은 고딕에 크기는 12포인트 정도로 둘 거고 그 텍스트 내용을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아까 메모장에서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자, 필요 없는 줄은 이렇게 지워서 다 내용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텍스트를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 뒤에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텍스트 입력된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한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자 들어가 있는 부분, 한자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하회 무역이라는 부분에 하회라는 문자, 이거를 한자로 문자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놓고 자, 이 내용 여기에서 한자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뜨게 됩니다. 한자로 이렇게 변환을 해줄 건데요. 한글 괄호 안에 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변환. 그리고 아래쪽에 성원이라는 부분이 있죠. 성원이라는 이 부분 잡아놓고 한자 키. 성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변환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꼴도 이 그림과 비슷하게 한번 설정해 볼까요? 글꼴을 저 아까 맑은 고딩으로 했었는데 자, 글꼴을 바탕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 간격을 여기 줄 간격을 1.5줄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제목처럼 강조를 해줄 건데요. 블록을 잡은 후에 바로 스타일을 등록하면서 지정하겠습니다. 스타일 창을 띄웠고 새 스타일. 스타일의 이름을 제목 강조라고 해줄 거고 자, 그리고 단락에 적용하는 디자인으로 자, 글꼴은 경고딕에 글자 색상을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가운데 맞춤의 크기를 약간 늘려볼까요? 24포인트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등록된과 동시에 바로 내용이 경고딕 스타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제목 강조 스타일. 여기 2013이라는 이 부분은 지금 바탕 글꼴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경고딕으로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 강조 스타일을 약간 수정을 해줄 건데요. 수정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 문자 간격을 약간 수정해 볼까요? 서식의 글꼴, 문자 간격. 고급 탭에서 문자 간격을 넓게 이렇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문자 사이 간격이 약간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첫 번째 단락에 고라는 이 문자를 크게 강조를 해줄 건데, 크게 강조를 해주는 건, 자, 삽입 부분에 보게 되면 단락의 첫 번째 문자 장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크게 장식을 해줄 건데, 단락의 첫 문자 장식 옵션으로 들어가면 더 다양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때, 자, 높이는 2줄, 2줄을 차지하는, 2줄을 차지하는 높이로, 자, 이렇게 바꿔 놓았고요. 글꼴 서체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에서 글꼴 서체를 궁서로, 자, 그리고 굵게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회무역이라는 이 부분, 자, 강조를 하면서 강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굵게 색상을 바꿔서.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을 바로 스타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새 스타일, 스타일의 이름을 강조 문자라고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 단락 스타일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단락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락 자체에 적용하는 스타일이 만들어지면서 단락 전체가 이런 디자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되돌리기에서 스타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리기 이렇게 해줬고, 이 부분 블록 잡아져 있는 이 부분에서 스타일 창 띄우고 다시 제목 강조, 자, 문자 강조라고 해서 스타일을, 형식을 반드시 문자로 이렇게 해줘야지 문자에 적용하는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강조돼야 될 부분이 다른 부분이 더 있죠. 이 부분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있는 FTA 부분, 이 부분 블록 잡은 후에, 자, 문자 강조 이렇게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나중에 이 디자인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스타일에서 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문자 강조 스타일을 수정, 이렇게. 수정 들어가서 글자 색상을 약간 바꿔줄까요? 글자 색상을 약간 밝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이렇게 목록을 또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러한 제목을 써줄 때 앞쪽에는 기호를 적어서 만들어 줄 거고, 단계별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 및 장소 부분에 이런 하위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단락은 탭키를 눌러서 한 단계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아래쪽에 이러한 단락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성하던 이 문서의 아랫부분에다가, 자, 여기쯤에다가 내용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삽입의 기호를 넣어 주시는데요. 기호 여기 원하는 내용이 없다면 다른 기호에 들어가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삽입 이렇게 하나 넣어줬고,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으로는 꽃 박람회 행사 개요 이렇게 적었고요. 아랫부분에 일시 및 장소, 텍스트만 일단 내용을 다 적어주시는 겁니다. 일시 2013년 4월 27일부터 5월 15일 수. 자, 이렇게 적어줬고, 아랫줄에는 장소로는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고양 꽃 전시관 한울광장.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주체 및 주간 이렇게 적을 거고요. 주체로는 고양시 제고양 국제꽃박람회. 자, 이렇게 적어줬고, 아랫줄 내용으로는 주간 농협중앙회 한국 화훼 생산자협의회.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단락을 여러 번 띈 다음에 고양국제꽃
박람회 이렇게 내용을 다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단락 부분 약간 강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 홈탭에서 글꼴 서체를 궁서체로 해줄 거고요. 궁서체의 크기를 약간 적절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글꼴 색상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았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정도로. 이 부분 서식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해줄 거고, 이거는 오른쪽 맞춤에 글꼴 서체만 약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서체는 맑은 고딕으로, 그리고 굵게, 여기 있는 이 부분도 굵게, 자, 이렇게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이제 다단계 목록 스타일을 적용해 줄 건데요. 자,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다 내용이 나와야 되죠.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줄 거고, 원하는 항목이 있다면 새 다단계 목록 정의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록상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시와 장소 부분은 탭키 눌러서 들여쓰기, 이 부분도 탭키 들여쓰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 후에 여기 있는 앞에 글머리 기호를 약간씩 수정하고 싶다면, 자, 새 다단계 목록 정의 이렇게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번호 서식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 번호의 글꼴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 글꼴을 글자 색상을 이렇게 지정하고요. 굵게 지정하겠습니다. 확인. 번호가 이런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가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괄호를 이러한 괄호로 바꿔줄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글꼴을 또 굵게 지정하겠습니다. 굵게 색상은 이러한 색상으로 확인.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 지금 잡고 있는 부분에 글머리 기호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내용을 다 작성했고요. 되도록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제목 부분은 스타일을 꼭 등록해주고 스타일을 수정했을 때 제목의 디자인도 같이 바뀌어지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드 기초실무 강좌 1부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를 만드는 작업, 표를 만들고 표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작업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를 만들 때는 삽입에 표의 메뉴 내용이 있고요. 그 표를 만든 후에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표를 선택하고 나면 디자인 탭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표 스타일 옵션, 표의 첫 행과 마지막 행, 첫째 열, 마지막 열을 강조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또 줄무늬 행이나 줄무늬 열을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표 스타일 그룹에는 표에 적용할 수 있는 제공되는 디자인들이 있고 직접 안쪽에 음영이나 테두리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테두리 그리기 이 그룹 부분에는 테두리를 어떤 걸 설정할 건지 선택을 여기에서는 한 다음에 표에 테두리를 더 추가로 넣어 주실 수도 있고 지우개로 지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만들고 디자인을 간단히 변경하는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아랫부분에다가 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삽입에 보게 되면 표라고 있습니다. 삽입에 표. 표를 만들어 줄 때 얼마만큼 칸을 만들 건지 이렇게 클릭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삽입의 표에 표 삽입으로 들어가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열은 세로줄을 의미하는 거고요. 행은 가로줄을 얘기합니다. 열의 개수를 4개에 행의 개수를 10개 만들게 되면 가로줄이 이렇게 10개가 나오게 되고 세로줄이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표도구에 보면 디자인 탭이 있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편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표 스타일 중에 제공되는 표의 디자인을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음영을 직접 안쪽에다가 색상을 직접 채울 수도 있고, 그리고 테두리를 직접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스타일 옵션 부분에 보게 되면 머리글행,
첫 번째 가로줄이 강조가 되는 거고, 첫째 열, 첫 번째 세로줄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열의 텍스트만 굵게 강조가 되어 있죠. 표 스타일 중에 다른 스타일을 선택하면 어떤 스타일은 이렇게 열의 이 채우기 색상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을 강조해 주는 거. 그 마지막 열 강조, 요약행, 마지막 행 강조. 줄무늬행은 가로 줄무늬가 나오는 거고 줄무늬 열은 세로 줄무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설정할 때에 여기서 테두리 어떤 테두리를 설정할 건지 선택을 한 다음에 두께와 색깔까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표 그리기 눌러서 이렇게 더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더 그려주실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지우개를 눌러서 지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주는 작업. 그리고 바깥쪽을 클릭하면 이 지우개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테두리 설정할 때 이렇게 선택한 후에 범위를 잡아주고 여기서 테두리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되어 있는 테두리로 모든 테두리. 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디자인을 간단히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표를 삽입하고 간단히 디자인 편집하는 작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연습 예제 내용을 보면 먼저 표를 삽입하는 내용인데요. 중국의 4대 직갈시라는 제목 아래에 6행 3열의 표를 삽입하고 행사 일정 아래에는 달력 1번이라는 빠른 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른 표는 워드에서 제공하는 표 내용으로 그 빠르게 표를 만들고자 할 때 달력에 관련된 거면 이러한 디자인으로 넣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를 2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여기 중국의 4대 직갈시 제목 아래 아까 만들었던 연습했던 표는 왼쪽 위 모서리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표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위치에 바로 표를 넣어줄 건데 6행 3열 표 삽입으로 들어가서 6행 행의 개수는 6개, 열의 개수는 3열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행사 일정 제목 아래 이 부분에는 삽입의 표, 빠른 표 중에서 달력 1번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표 제공되는 표 중에서 달력 1번 빠른 표 이렇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표의 디자인을 또 편집해 볼 건데요. 관람객 현황 표 전체 내용을 셀의 정가운데로 정렬하고 자, 셀의 정가운데에 텍스트가 오게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그 숫자 데이터만 오른쪽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텍스트를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고요. 그 관람객 현황표의 진한 빨강 테두리, 모든 테두리로 설정해주고 이 표의 일행에는 이런 색상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에 텍스트 맞춤 설정하는 거는 먼저 내용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관람객 현황 이 표에서 전체 내용은 왼쪽 위 모서리 찍어서 전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한 후에 표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 보게 되면 맞춤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가운데로 일단 정렬을 이렇게 해주고 그 숫자 데이터만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만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의 진한 빨강 테두리로 모든 테두리, 테두리는 디자인 탭에 있었죠. 테두리를 자, 일반 실선으로 진한 빨강 색상으로 모든 테두리 설정을 해주고 적용을 할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테두리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일행 첫 번째 가로줄 이 부분에는 녹색 강조 4번에 60%더 밝게 색상 안쪽에 음영을 채워줄 건데요. 색상 정확한 이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강조 4번에 60%더 밝게 색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간단히 만들고 디자인을 변경하는 작업까지 연습을 해보았고요. 예제를 통해서 작업을 해보시도록 하고 또 이렇게 예제 통한 작업 외에 직접 표를 하나 만들어 보고 디자인도 변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드 기초 실무 강좌 1부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를 편집하는 작업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편집할 때는 표 안쪽을 찍어 놓고 레이아웃 탭에 여러 가지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행 및 열 그룹, 이 부분에는 표를 삭제할 수도 있고 찍고 있는 행이나 열들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또 찍고 있는 행 위쪽에 새로운 행, 아래쪽에 새로운 행, 왼쪽에 새로운 열, 오른쪽에 새로운 열을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고 있는 셀들을 하나로 병합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개로 분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찍고 있는 칸의 크기, 높이와 너비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 잡고 있는 행들의 높이를 같게, 열들의 높이를 같게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맞춤 그룹에는 텍스트의 맞춤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텍스트를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맞춰주는 거, 또 위쪽, 중간, 아래쪽에 맞춰주실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의 방향과 셀의 여백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잡고 있는 데이터, 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정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정렬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두 가지 형태로 정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순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름차순. 그 숫자인 경우에 1, 2, 3, 4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순서대로 가는 게 오름차순, 알파벳 A, B, C, D 이렇게 가는 게 오름차순입니다. 이거의 반대, 거꾸로 가는 순서가 내림차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들을 정렬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 잡고 있는 표의 내용을 일반 텍스트 형태로 변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편집하는 작업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강 파일을 이렇게 열어 놓았고요. 여기에서 레이아웃 탭에 여러 가지 편집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놓고 잡고 있는 행이나 열을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열 삭제 눌러주면 이렇게 세로줄 3개가 삭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2개의 행을 잡은 후에 2개의 행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찍고 있는 것의 위쪽에다가 새로운 행을 추가로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찍고 있는 거에 오른쪽에 이렇게 새로운 열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잡고 있는 이 부분을 하나로 셀 병합, 그리고 이 하나의 내용을 여러 개로 셀 분할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의 개수를 2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잡고 있는 셀이 하나, 2개, 2개 행으로 나뉘어졌죠. 그 다음에 표 분할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위치에서 표 분할 이렇게 해주면 여기부터 새롭게 다른 표로 분할이 되어진 겁니다. 또 여기다가 커서를 두고 표 분할. 자, 이렇게 분할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셀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찍고 있는 칸 높이를 2cm로 그리고 가로 너비를 3cm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잡고 있는 행이나 열의 높이를 다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실 수도 있습니다. 잡고 있는 텍스트 내용에 맞춤, 텍스트의 방향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데이터 탭에 정렬이라는 게 있고요. 정렬은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에서 이 2개의 텍스트 내용에서 데이터의 정렬을 해줄 건데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주면 가나다라 순서대로 내용이 정렬이 되어지겠죠. 자, 가나다라 순서로 바뀌었고 여기 이 평균 행 자체가 같이 움직인 겁니다. 이것도 같이 움직인 겁니다. 보면은 이거 2개만 잡고 변경을 해도 아까와 같이 자,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 가로줄이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정렬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표의 내용을 일반 텍스트 형태로 탭으로 분리된 텍스트 형태,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변환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다시 표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삽입에 표를 넣어 주시는데 표 삽입. 자, 이렇게 해서 탭으로 분리된 텍스트를 또 표 형태로 바꿔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표에다가 이름을 붙여 주실 수도 있는데요. 표를 이렇게 왼쪽 위 모서리를 찍어서 선택한 후에 오른쪽 버튼 캡션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캡션은 표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표 1번이라고 해서 선택한 항목의 위쪽에다가 이렇게 캡션을 붙여주었고요. 뒤에다가 세부적인 표의 이름을 또 추가적으로 입력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에 텍스트 위치를 오른쪽 맞춤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단락 설정에서 뒤에 여백을 줄여서 이렇게 표와 가까이 나오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편집하고 표에 캡션까지 붙이는 작업 예제를 통해서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4대 직할시 표의 일행의 높이를 1cm로 그리고 이 표에 3, 열, 세 번째 세로 줄에 2행과 3행을 하나로 병합하고 3열, 세 번째 열에 4행, 5행을 하나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에서 저는 구강 파일을 다시 이렇게 열었고요. 여기서 1행, 첫 번째 가로줄을 선택한 후에 행의 높이, 여기서 지정하시면 되겠죠. 행의 높이를 1cm로 1 엔터 쳐서 이렇게 지정을 했고 3열이면 세 번째 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3열에 2행과 3행 이거를 하나로 병합 합쳐줄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4행과 5행, 4행과 5행을 또 하나로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 표의 6행은 선택한 다음에 삭제, 행을 삭제해 줄 거고요. 3열의 오른쪽에 새로운 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열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현황 표가 있는데 이 표에 이런 캡션을 오른쪽 맞춤하여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 안쪽을 찍어 놓고 아니면 표 전체를 선택해 놓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이 표 전체를 왼쪽 위 모서리를 찍어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캡션 삽입. 자,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해 주시는데 자, 일단 여기에 나오는 캡션 표 1번 이 내용은 그냥 이 상태로 확인 눌러서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워서 자, 이렇게 텍스트 내용을 지우고 이 부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관람객 수, 괄호 열고, 단위 100명. 자, 이때 이 표의 캡션은 일반 텍스트 형태로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 꼭 캡션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일반 텍스트와 캡션의 차이는 나중에 표에 캡션을 넣게 되면 캡션 위주로 표에 관련된 목차를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캡션으로 등록 안 하고 일반 텍스트로 작업을 해줬다면 표의 목차를 만들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캡션 형태로 표에 이름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오른쪽 맞춤 해주고 단락 서식 들어가서 저는 자, 단락 뒤쪽 간격을 0으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표가 지금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되도록이면 맞춰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캡션 부분 맞춤을 다시 설정해 주겠습니다. 단락 서식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맞춰줄 건데 오른쪽을 한 4글자 정도 들여쓰기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를 편집하고 캡션 넣는 작업까지 모두 다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드 기초 실무 강좌 1부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에서 계산 기능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에서도 간단히 계산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계산을 해줄 때는 수식으로 들어가서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수식 부분에다가 실제 계산이 작성되는 부분, 여기다가 실제로 계산식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에는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지 결과가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계산식을 넣을 때는 직접 수치를 사용해서 사칙 연산자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는 함수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를 통해서 간단히 합계나 평균을 구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 함수 마법사 부분에서 합계, 평균 함수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숫자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숫자 형식은 이 결과값을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해줄 건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천 단위 구분기 후 쉼표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렇게 해주고 점 00까지 적으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어떻게 표시해 줄 건지 숫자 형식 부분에 적어 주실 수 있고 선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등호 계산식 앞에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sum이라는 함수가 합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괄호 안에다가 어떤 내용의 합계를 구할 건지 영역을 적어주시는데 abov라고 적어주시게 되면 현재 찍고 있는 칸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합계가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left라고 적어주시게 되면 현재 찍고 있는 칸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내용의 합을 구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등호 average 함수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인데 괄호 안에 left라고 적어주게 되면 왼쪽에 있는 내용의 평균이 구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수식 작성하는 수식 작성 도구를 사용해서 표의 계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표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다가 여기 있는 이 내용 더하기 이 내용 두 개를 더한 내용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만을 더해서 합을 구해 주려면 일이 여기에 있는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결과를 구해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칸의 위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칸의 위치를 사용하면 이 칸의 위치 더하기 이 칸의 위치, 이렇게 칸의 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 수치가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를 직접 계산식에 사용하게 되면 이 위치의 내용이 바뀌어도 결과는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 계산을 해주고자 할 때는 레이아웃에 데이터의 수식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다가 사칙 연산을 사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이 칸 283.4라고 되어 있죠. 283.4 더하기 여기 있는 이 수치는 192.5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줄 경우 결과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입력된 값이 바뀌었을 때 이 내용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버튼 필드 업데이트를 했을 때 결과가 제대로 나오질 않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필드 편집 들어가서 계산식 편집하겠습니다. 수식 편집. 이렇게 직접 수치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셀의 위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셀의 위치, 칸의 위치는 여기를 A열로 보는 겁니다. A, B, C, D, E열. 그리고 행으로 봤을 때 가로줄은 여기가 1행이 되는 거고요. 2행, 3행, 4행, 5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칸의 위치는 C열의 2번이죠. C의 2 더하기 그리고 이 칸의 위치는 2열이죠. 2열의 두 번째 행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사용할 때에는 엑셀을 배우신 분들은 엑셀에서 셀의 위치를 매기듯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2셀, C열의 두 번째 더하기 2열의 두 번째. 결과가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내용이 바뀌었을 때 이 부분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재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 두 가지 셀만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 계산을 할 때 두 개만 더할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내용의 합계를 구해줄 거고 여기에다가는 위에 있는 내용의 평균을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도록 하려면 자, 이 부분 오른쪽 버튼 편집 들어가겠습니다. 편집 수식으로 들어가서 자, 이번에 사칙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 sum 함수 합을 구해줄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함수 마법사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sum이라고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 이름이 있죠. sum. 자,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해주는 내용. 합을 구해줄 건데 왼쪽에 있는 내용들 자, lef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 결과 어떤 형태로 나타내 줄 건지 자, 이거를 저는 천 단위 구분규 쉼표 이렇게 나타내고 뒤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점 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수점 적었고요. 뒤에 0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 첫 번째 자릿수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셔도 되지만 자, 아래 있는 내용 똑같이 계산할 때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준 후에 오른쪽 버튼 필드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의 합계가 제대로 구해지게 된 겁니다. 이번에 여기다가 위에 있는 내용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데이터의 수식. above 위에 있는 내용의 평균이면 함수의 이름을 average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괄호를 이렇게 없애서 괄호 안에 above 그리고 숫자 형식 어떻게 나타내 줄 건지 저는 이렇게 천 단위가 넘어갈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규 쉼표 사용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셀의 내용을 복사,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이 위치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필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 계산 작업 연습을 할 때는 이 셀의 위치를 직접 입력해서 계산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는지, 이 내용이 바뀌었을 때 업데이트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직접 수치를 입력해서 계산도 해보시도록 하고 또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드 기초실무 강좌 1부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 문서에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워드에서 차트를 만들 때는 삽입의 차트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먼저 만들자마자 차트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종류는 막대형, 꺾은 선형, 원형 여러 가지 형태의 차트 종류가 있고 이 차트를 토대로 여러 가지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차트의 종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본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데이터는 데이터 편집으로 들어가서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데이터 그룹에 보면 데이터 편집 외에 행열 전환, 행과 열을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행열 전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차트 레이아웃 부분에 가게 되면 차트의 제목, 차트의 범례, 차트의 축 이런 것들이 나오는 레이아웃을 미리 설정하실 수가 있고 차트 스타일 그룹이라고 해서 차트에 적용하고자 할 디자인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탭에 보면 또 차트를 편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특정 영역을 선택해 놓고 해당 영역의 선택 영역 서식, 해당 영역의 서식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또 그림이나 도형, 텍스트 상자를 추가로 넣어줄 수 있는 부분, 차트의 제목, 축의 제목, 범례, 데이터 레이블을 껐다 켰다, 해당 요소들을 껐다 켰다 해줄 수 있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만들어 놓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 파일을 열었더니 이렇게 위쪽에 표가 있는데요. 저는 표의 바로 아랫부분에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차트. 자, 차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차트의 종류 세로막 대형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꺾은 선형에도 이러한 종류들이 있고 원형, 가로막 대형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로막 대형 중에서 먼저 묶은 세로막 대형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워드에서 차트를 만들었을 때는 바로 엑셀과 연동이 되어지면서 엑셀의 이 시트에다가 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편집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 위에 있는 이 표의 데이터를 토대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만을 사용해서 차트를 만들 거고요. 이 내용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에 데이터 편집하는 부분이 디자인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편집.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항목 4번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 데이터 범위 크기를 조정하려면 범위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끌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아래. 자, 여기에 파란색 모서리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다 들어갔으니까 이 엑셀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차트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차트 도구, 편집할 수 있는 도구가 뜨게 되는 겁니다. 디자인 탭에 보게 되면 차트의 종류를 다른 형태로 또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편집에서 엑셀 데이터 편집하실 수가 있고 행렬 전환은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이럴 때에는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택으로 들어가서 여기 행렬 전환이라는 게 있죠. 행렬 전환을 눌러주시게 되면 고로쇠 약수저 이런 가로축의 내용이 범례로 나오게 되고요. 범례 내용 2010년, 2009년 이러한 내용이 축으로 나오게 됩니다. 행렬 전환을 눌렀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졌죠. 저는 다시 행렬 전환 눌러서 이렇게 고로쇠 약수저가 X축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이 2010년 부분만 차트 종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를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하나의 특정 부분만 다른 형태의 종류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또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차트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레이아웃 자, 제공되는 이런 레이아웃을 적용하실 수 있고요. 선택하는 레이아웃에 따라서 범례의 위치 그리고 레이아웃에 따라서 이러한 레이블, 이런 걸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레이블이 따라 붙을 수 있고 안 따라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다른 걸 선택해 주시면 이 레이아웃은 오른쪽 부분에 범례가 오게 되고요. 레이블이라는 게 따라 붙지 않았죠. 자, 레이아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스타일이라고 해서 차트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고요. 레이아웃 탭에 들어가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편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 영역, 차트 영역이나 또는 뭐 범례 이런 부분을 선택해 놓고 선택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서 이 범례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특정 부분, 이번에는 그림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서 그림 영역 부분에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는 차트의 제목, 선택 영역 서식 이렇게 들어가서 이 제목 부분에는 그림자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갔죠? 특정 영역을 선택한 후에 여기서 선택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해당 영역, 마우스를 위에 올리면 이렇게 영역의 이름이 다 뜨게 됩니다. 범례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은 그림 영역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당 영역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그림 영역 서식 이렇게 들어가서 세부 내용을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요소들을 꺼내주거나 꺼줄 때는 차트 제목, 없음 꺼주실 수 있고요. 축에 관련된 제목, 가로축의 제목을 축 아래에다가 이렇게 꺼내주실 수 있고 범례를 없애줄 수 있고 범례 위치를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해서 따라붙는 값 있죠? 이런 값들을 어느 위치에다가 나타내 줄 건지 또 데이터 레이블 옵션으로 들어가서 이런 수치뿐만 아니라 항목의 이름, 고로쇠 약수저 이런 항목의 이름이나 계열 이름, 2009년, 2010년 이런 계열 이름을 따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다시 없애줬고요. 닫기. 그리고 데이터표라고 해서 이 차트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자료들, 어떠한 자료가 사용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추가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다시 없음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여러 가지 형태로 편집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저는 이 차트에 제목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이 없는데 차트 위쪽에다가 제목을 관람객 현황이라고 붙이도록 할 거고요. 관람객 현황. 그리고 텍스트는 크기가 너무 크다면 크기를 약간 수정해 주실 수 있겠죠? 찍어 놓고 크기 이렇게 텍스트 편집하듯이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의 제목은 아까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 부분, 이 막대만 약간 강조를 해줄 건데요. 한번 찍게 되면 2009년 계열,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선택이 되었죠. 네, 이 부분만 따로 선택을 하고자 할 때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서식에서 찍고 있는 도형에 제공되는 이런 디자인을 바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9년에 고로쇠 약수저 이 부분만 약간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자, 최대한 비슷하게 차트 한번 완성해 보시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편집해 보는 작업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